여러분, 혹시 60세가 넘으면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방식이 예전과 같아도 되는 건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상 대화에서 쉽게 꺼내기 어려운 주제지만 솔직하고 진지하게 다뤄야 할 질문입니다. 많은 어르신 남성분들이 자신의 성욕, 욕구, 그리고 변화하는 몸에 대해 조용히 의문을 품고 계십니다. 지금 느끼는 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은 포기해야 하는 건지 확신이 없으신 거죠. 사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이어야 할 공간에서조차 침묵이 이어지는데 이런 침묵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치심, 고립감,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단절을 키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류지연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남성분들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고민들을 들어왔습니다. 특히 60대, 70대, 그 이상 되신 분들이 겪는 성적 건강에 대한 걱정과 의문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자극적인 내용이나 성적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라는 진심 어린 초대입니다. 예전에 잘 작동하던 것이 지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신호이고 몸이 변화하고 진화하며 다른 종류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판단 없이 솔직한 대화를 시작해 보시죠.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자신의 쾌락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에 대해서요. 여러분의 성적 건강은 여전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관심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60세 이후의 자위는 정상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 남성분들이 이 나이에 성적 쾌락을 원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부끄러운 일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욕구는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가 변할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건강하고 의식적인 성생활의 핵심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자기 자극은 여러 가지 입증된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음경으로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는 발기 기능을 유지하고 조직 위축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전립선을 자극하여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죠. 또한 오르가즘 동안 신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는 더 나은 기분과 정서적 균형에 기여합니다. 게다가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웰빙 감각을 촉진하기 때문에 더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환자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시면서도 자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못 하셨어요. 몇 번의 상담 끝에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부인께서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되셨는데 그런 욕구가 있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더군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도 적절한 자극이 도움이 된다고요. 그분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성에 집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쾌락도 건강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탐색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과 연결되고 신체적, 정서적 웰빙을 돌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네, 60세가 넘어서도 여러분은 자유롭고 품위 있게 자신의 몸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합니다. 이는 쾌락을 경험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60세 이후 많은 남성분들이 신체 반응이 예전만큼 빠르거나 강렬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 더 얇고 민감해집니다. 이는 강한 마찰에 더 쉽게 자극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빠르게 반응하던 신경말단이 이제는 같은 수준의 쾌락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나 더 부드러운 자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이 더 섬세해지고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긴장될 수 있어서 친밀한 부위에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대나 30대 때와 비교해보세요. 그때는 몸이 거의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나이 든 남성은 더 의식적이고 더 여유롭고 더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진화입니다. 몸과의 관계 방식을 바꾸는 것이 남성성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쾌락이 더 깊어지고 더 연결되고 덜 충동적이 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마치 풍경을 더 잘 감상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더 이상 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존재감, 돌봄, 부드러움에 반응합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귀로 자신의 소리를 듣고 새로운 손으로 자신을 만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빠르고 자동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느리지만 더 의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응하도록 자신에게 허락한다면 쾌락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단지 다른 형태를 취했을 뿐입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 남성분들이 자위할 때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서두름, 긴장, 그리고 진정한 현재에 있지 않은 채로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쾌락을 속도나 달성해야 할 목표와 연결 지어온 후 몸은 거의 관성으로 움직입니다. 기계적인 움직임, 산만한 마음, 얕은 호흡. 하지만 젊었을 때는 효과가 있었을 수 있는 이 접근법이 60세 이후에는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경계가 더 이상 압박 속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두를 때 몸은 경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근육이 긴장하고 혈관이 수축하며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확장되는 대신 혈류가 감소합니다. 이는 발기, 민감도, 쾌락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마음이 이완되지 않아서 몸이 그 경험에 빠져들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빠르고 자동적인 자기 접촉 방식은 불만족, 정서적 단절, 심지어 신체적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자주 반복되면 몸이 쾌락을 안전이나 즐거움이 아닌 긴장과 연결짓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속도를 줄이고 깊게 호흡하고 방해나 외부 압박이 없는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을 만드세요. 몸에 시간을 주세요. 더 오래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재에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위는 경주가 아닙니다. 자신과 다시 연결될 기회입니다. 몸에 자동적 충동 대신 의식적인 관심을 줄 때 쾌락은 더 진실되고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건강해집니다. 또 다른 흔하지만 조용한 실수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알지 못한 채 저지르는 실수인데요. 바로 자위 중에 너무 많은 압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민감도가 감소한 것 같을 때 더 많이 느끼려는 시도로 시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득보다 해를 끼치는 반복 패턴이 됩니다. 이 습관은 비공식적으로 데스 그립 신드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몸이 특정 유형의 자극, 즉 강하고 빠르고 강렬하고 인위적인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결과는 점진적인 민감도 상실입니다. 음경의 신경 말단이 과도한 마찰과 압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반응을 줄이면서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쾌락을 유발하던 것이 이제는 거의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유형의 자극은 피부에 미세 손상, 자극, 발적, 심지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의 더 섬세한 피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향은 신체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파트너와 함께할 때 흥분하거나 절정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몸이 부자연스러운 자극에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친밀한 삶에 영향을 주고 좌절감을 유발하며 정서적 단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자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방식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립을 느슨하게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이상하거나 덜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적응의 문제입니다. 마찰을 줄이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향이 없는 천연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깊게 호흡하고 몸을 이완하고 초점을 바꾸세요. 끝내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느끼는 것에 대해 생각하세요.
다른 리듬, 질감, 움직임을 탐색해 보세요. 마치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재발견하는 것처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더 의식적인 연습은 민감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더 완전하고 연결된 방식으로 성생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장 건강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이거든요. 자위가 심혈관 활동이라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지 않냐고요. 이해할 수 있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당한 자위 활동은 심장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최근에 심혈관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과도한 긴장이나 압박 없이 여유롭게 하시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이제 더 미묘하지만 똑같이 강력한 또 다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 남성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실수, 바로 몸과 연결될 때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수년간 여러 세대가 성에 대한 엄격한 관념과 함께 자랐습니다. 더럽거나 금지되었거나 부끄러운 것이라는 생각이요. 그리고 몸은 나이가 들어도 그 믿음들은 여전히 조용히 남아서 우리가 자신을 만지고 원하고 거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여전히 성적 욕구가 있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거나 몸의 변화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더 부드러워진 배, 더 느슨해진 피부, 더 느린 반응, 여전히 자위를 해야 하는지 정상인지 괜찮은 건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긴장이 되고 그 긴장은 스트레스가 되며 그 스트레스는 욕구와 흥분을 꺼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쾌락은 몸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가슴에서도 구축됩니다. 마음이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몸은 이완될 수 없습니다. 감정이 억압되어 있으면 호흡이 얕아집니다. 피가 흐르지 않고 에너지가 막힙니다. 해결책은 자기 연민, 자기 수용, 그리고 감정적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자신에게 말하세요. 필요하다면 느끼도록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상담사, 의사, 심지어 친구라도요. 명상을 연습하거나 단순히 깊게 호흡하고 느끼는 것을 인정하세요. 지원이 필요한 것에 약함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용기가 있습니다. 그 감정적 짐을 내려놓으면 몸도 반응합니다. 욕구가 돌아오고 쾌락이 부드러워지며 자신과의 연결이 더 진정성 있고 충만해집니다. 의식을 가지고 실천할 때 자위는 단순한 긴장에 빠른 해소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돌봄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몸, 리듬, 그리고 웰빙을 존중하는 환경과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위생에서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손을 잘 씻으세요. 수건, 물건 또는 지지 표면을 사용한다면 깨끗한지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는 방해받을 염려 없이 이완할 수 있는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밀함은 안전한 공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하다면 향이나 자극적인 화학물질이 없는 천연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이것은 자극을 피할 뿐만 아니라 마찰을 줄여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연습 중에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불편함, 자결감, 압박감, 부기 또는 지속적인 통증이 있나요? 무시하지 마세요. 염증, 순환 문제 또는 심지어 전립선 관련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존중을 가지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무리 짧더라도 이 순간을 자신과의 연결 의식으로 바꾸는 것은 감정 상태, 활력, 그리고 자존감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의 소리를 듣고 돌보고 애정으로 대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이 친밀한 행위조차도 충만하고 자유롭고
의식적인 노년을 향한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끔 댓글이나 상담에서 여성분들의 자위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의 성 건강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제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남성 건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성분들의 성 건강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더 많은 현재, 더 많은 의식, 더 많은 자기애로 살아야 할 단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변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쇠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변화, 진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살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더 부드럽게,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더 많은 연결과 함께. 아마도 이것이 정말로 자신을 알 수 있는 단계일 것입니다. 젊음의 서두름이나 외부의 기대 없이요. 쾌락은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다른 시선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더 자비롭고,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로운 시선으로 여러분의 몸을 신성한 것을 돌보듯 돌보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어떤 나이에서든 살아있고 완전하고 품위 있게 느낄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치심을 뒤로하고 수용을 받아들일 때 웰빙이 흐르고 에너지가 돌아오며 자신만의 조건으로 친밀한 삶을 즐길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 것의 끝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더 깊은 연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용기의 행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거나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30년 넘게 비뇨기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느낀 것은 말하지 못한 고민이 가장 큰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